2025년의 대한민국, 화려한 도시와 끝없이 이어진 자동차의 불빛 속에서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폐허 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당신도 정해진 운명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나요? 나는 안 된다는 생각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그 운명을 온몸으로 거부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운명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의 습관이고 태도일 뿐이다. 맨주먹으로 시작해 세계를 움직인 거인, 현대의 창업주 정주영 회장, 그가 평생에 걸쳐 증명해낸 가난 탈출의 비밀, 12가지 황금 규칙을 오늘 당신에게만 공개합니다. 만약 당신의 운명을 바꿀 단 하나의 지혜라도 더 얻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인생의 전환점이 될 이야기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황금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가장 근본적인 철학입니다. 바로 가난을 운명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호히 말하고 싶습니다. 가난은 결코 운명이 아닙니다. 가난은 하나의 습관이고 하나의 생각이며 하나의 태도일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난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골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스스로를 한계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세상에 나왔지만 내 마음만은 단 한순간도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내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나는 소년 시절 집안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워 중학교조차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저 먹고 사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겨운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코 내 앞에 놓인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가난하다. 하지만 이 가난을 내 운명으로 만들지는 않겠다. 나는 언젠가, 아주 언젠가는 반드시 큰일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첫 번째 황금 규칙입니다.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가난은 그저 당신이 서 있는 출발점일 뿐, 결코 당신 인생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나는 어릴 적 소를 팔러 가던 그날의 일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 남은 마지막 재산, 그 소 한 마리를 몰고 나는 무작정 서울로 향했습니다. 시골길은 온통 먼지 투성이었고 맨발로 걷던 내 발바닥은 금세 뜨거워지고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소를 팔아 얻은 돈으로 나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아주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기억은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소녀는 소 한 마리를 팔러 갔다가 현대를 사왔.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소를 팔아 얻은 그 돈은 사실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바로 마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날 가난을 탓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더라면 나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었습니다. 가난은 아주 잠시일 뿐이다. 나의 선택이 나를 바꾼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첫걸음은 돈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평생에 걸쳐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손에 많은 돈을 쥐고도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안 된다. 나는 운이 없다. 나는 출신이 보잘것없. 바로 이 말이 그들을 평생 가난하게 만든 보이지 않는 족쇄였습니다. 반대로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마음속에 부자의 씨앗을 심은 사람은 결국 길을 열었습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낯선 서울 거리를 걸으며 매번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내 이름을 남길 것이다. 나는 반드시 내 손으로 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난 속에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가난은 시작일 뿐 운명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가난의 굴레에 가두지 마십시오. 가난한 생각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가난입니다.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멈춥니다. 하지만 가난을 도전의 출발점으로 삼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황금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표를 분명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목표 없는 하루는 손에 쥔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리고, 목표가 있는 하루는 잘 벼린 칼날처럼 날카롭게 집중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이유는 결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 없는 삶은 거친 풍랑 속의 작은 돛담배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저 정처 없이 떠밀려가고, 거대한 파도가 치면 속절없이 뒤집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세찬 맞바람을 맞아도 결코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덮쳐와도 끝까지 닻을 지킵니다. 나는 젊은 시절 매일 아침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반드시 이뤄야 할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 나는 그 답을 낡은 종이에 적고 그 하루를 살았습니다. 어떤 날의 목표는 단순히 현장에 일찍 도착해 인부들과 똑같은 밥을 먹는 어떤 날의 목표는 은행에 찾아가 반드시 대출을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날의 목표는 까다로운 고객과의 약속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순했지만 아주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날의 현대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단순한 습관 덕분이었습니다. 나는 초창기 현대건설을 처음 시작했을 때 직원이 1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자금도 턱없이 부족했고 기술도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침마다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작은 공사를 반드시 완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 올린 아주 작은 목표들이 결국에는 수천억 원 규모의 거대한 해외 공사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뭘 못하겠어? 그러나 부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돈이 찾아온다. 돈은 목표 없는 자에게는 절대로 먼저 가지 않습니다. 돈은 방향이 분명한 자에게만 흘러 들어갑니다. 내가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의 일입니다. 모래바람은 살을 내는 듯 거세게 불어 노동자들은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능한 엔지니어들조차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침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다. 저 모래 위에 우리의 첫 번째 기둥을 세우는 것이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좋다. 하지만 그 목표만은 반드시 해내자. 그날 저녁 우리는 마침내 기둥 하나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작은 성과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둥 하나가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라는 것을. 목표는 사람을 하나로 묶고 불가능을 현실로 바꿉니다. 여러분, 혹시 당신의 하루는 목표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그저 시간이 가는 대로 움직이며 저녁이 되면 오늘도 어영부영 지나갔구나 하고 한숨 짓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가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다르게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오늘의 목표를 분명히 합니다. 그 목표가 하루를 지배하고 결국 인생을 지배합니다. 부자는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황금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바로 작은 행동을 즉시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큰 꿈을 꾸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발을 내딛지 않으면 모든 것은 그저 헛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나는 젊은 시절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술자리에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큰 사업을 하고 싶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나 그들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실행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늘 술잔 속에 묻혔고 그들의 꿈은 늘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평생 가난합니다. 부자는 오늘
바로 오늘 실행합니다. 나는 처음 서울에 올라와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할 때도 언젠가 내 이름으로 된 가게를 열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순히 꿈만 꾸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 당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면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낮이면 주인의 일을 내가 대신해서 했고, 밤이면 몸이 쓰러질 때까지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행동은 크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즉시 실행입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바로 실행하라. 그것이 당신의 내일을 바꾼다. 내가 현대건설을 세우고 첫 해외 공사를 따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우리에게는 경험도 부족했고 기술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해외 발주처는 당연히 우리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회의실에서 100번 말하는 대신 현장에서 직접 모래를 퍼나르고 시멘트를 내 손에 직접 묻히며 직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말로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나의 행동으로는 모두가 믿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늘 생각만 하고 늘 말만 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즉시 행동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거 하면 망하지 않을까 하고 망설이지만 부자는 망하더라도 일단 해보자 하고 시작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결국 부와 가난을 갈라놓습니다. 혹시 당신은 아직도 머릿속에서만 계산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투자하겠다. 언젠가 사업을 시작하겠다. 언젠가 공부하겠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당신이 오늘 행동하지 않았다는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야 합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행동이야말로 신뢰를 낳고 그 신뢰가 돈을 끌어온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미루지 말고 당장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황금 규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네 번째 황금 규칙은 시간을 돈보다 더욱 귀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이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시간을 다루는 법부터 먼저 배워야 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시간을 결코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편안하게 낮잠을 잘 때 나는 발품을 팔았습니다. 남들이 시끄러운 술자리를 즐길 때 나는 다음 날 할 일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남들이 그저 세월을 이야기할 때 나는 그 세월을 땀으로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무한히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낭비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1분, 1초 단위로 시간을 아꼈습니다. 내가 아직 아주 작은 회사를 운영하던 시절, 한 번은 해외 고객과의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일본의 엔지니어와 투자자들이었고 그들은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약속 장소에 무려 30분이나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대방이 예상보다 더 일찍 와 있더군요. 그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사장, 당신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신뢰는 결국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태도가 돈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시간을 보는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시간을 곧 돈으로 환산합니다. 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돈을 잃은 것이며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임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짧게, 행동은 길게 하라. 시간을 잡아먹는 쓸데없는 말은 버리고 시간을 살리는 행동만 남겨라. 시간 관리란 단순히 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운영하는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켜쥐고 다스릴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시간을 공짜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몇 시간을 보내도 아무렇지 않고 필요 없는 잡담에 하루를 다 써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다릅니다. 단 10분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10분 동안 책을 읽고 10분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를 10분 동안 고객에게 전화를 걸며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그 작은 시간 관리가 결국 거대한 차이를 만듭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결국 부를 지배합니다. 자, 이제 5번째 황금 규칙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5번째 황금 규칙은 함께 할 사람을 올바르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언제나 내 옆에 누가 있었는지가 나의 성공과 실패를 갈랐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늘 자기보다 더 게으르고 더 불평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안한 길은 결코 성장의 길이 아닙니다. 반대로 부자는 자신보다 더 큰 꿈을 꾸는 사람, 자신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협력자와 직원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찾아갔습니다. 당시 나는 아주 작은 건설 일을 하고 있었고 담보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은행원 한 명은 내 사업 계획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사장, 이 일은 너무 무모합니다. 큰 회사들도 손대지 않는 분야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 곁에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는 눈앞의 현실만 보고 미래의 가능성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 은행원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사장, 당신은 확실히 무모합니다. 그러나 그 무모함 속에 가능성이 보입니다. 내가 한번 믿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그 한마디가 내 사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단순히 만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함께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 늘 핑계만 대는 사람, 늘 실패를 운명이라 말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오래 어울리면 결국 당신 자신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반대로 부자는 자신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것이 곧 성공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사람을 고를 때 단 한 가지를 봅니다. 이 사람이 위기 앞에서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함께 버틸 것인가. 그 차이가 결국 회사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는 사람은 드뭅니다. 나는 끝까지 남는 사람을 고릅니다. 실제로 내 곁에 남아준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 문제 앞에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내게 돈보다 훨씬 더 큰 자산이었습니다. 사람을 올바르게 선택하십시오. 돈은 사람을 따라오지만 사람은 돈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잘못 선택하면 돈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람을 잘 선택하면 돈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당신을 앞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 끌어내리고 있습니까? 그 답이 바로 당신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황금 규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위기가 끊임없이 찾아왔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나는 늘 길을 찾았습니다. 길이 없을 때는 길을 만들어 거대한 벽이 있을 때는 그 벽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부자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1970년대 나는 조선건설에 뛰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아직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일본과 유럽이 조선업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 한국이 배를 만들겠다고 하니 다들 코웃음을 쳤습니다. 심지어 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인들이 배를 만들면 바다에 가라앉을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달랐습니다. 나는 그 조롱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못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이 바로 시장이 비어 있다는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으니 그 틈을 파고들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위기는 우리를 막는 벽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위기를 보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끝났다. 이제 망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끝났다는 말 대신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나는 IMF 외환위기 때도 같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한국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거리에는 절망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 강해질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 많이 배워야 할 때다.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기를 줍니다.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은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갇히고 부자는 위기 앞에서 도전을 시작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좋다. 이 기회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황금 규칙입니다. 그것은 돈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돈을 굴리는 자가 결국 부자가 된다는 진리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돈을 벌었지만 금세 사라져버린 사람, 작은 돈을 끝까지 움켜쥐려다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돈을 단순히 보관하려고만 했다는 것. 여러분, 돈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을 가두면 그 물은 썩습니다. 그러나 강물이 계속 흐르면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돈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쥐고만 있으면 그 가치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돈을 굴리면 더 큰 돈이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작은 쌀가게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장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정 사장, 남은 돈은 절대 쓰지 말고 땅속에 잘 묻어두라. 그래야 안전하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이 노동에 묶여 살게 된다. 그래서 나는 남은 돈을 다시 가게를 키우는 데 썼습니다. 더 좋은 물건을 더 많이 사들였고 거래처를 더 넓혔습니다. 위험해 보였지만 그것이 결국 더 많은 손님을 불러왔습니다. 돈은 흘러야 한다. 그것이 내 평생의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돈을 쓸 때 두려워합니다. 작은 투자조차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너무나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며 돈을 다시 굴립니다. 나는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덕분에 나는 더 현명해졌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잃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돈은 흘러야 다시 돌아온다 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부자를 만듭니다. 돈을 벌었다고 해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살피십시오. 돈은 사람과 같아서 머물 곳이 없으면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머물 곳을 만들어주면 더 큰 힘이 되어 돌아옵니다. 씨앗을 땅에 묻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땅에 묻으면 그 열매가 100배로 돌아옵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돈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돈을 굴리는 자가 되십시오. 돈이 멈추는 순간 당신의 인생도 멈춥니다. 그러나 돈이 흐르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끝없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황금 규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산, 바로 신뢰를 쌓는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를 잃으면 다시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사업이란 결국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젊은 시절 서울에서 막 건설 일을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나는 자금도 인맥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내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 말의 무게였습니다. 거래처 사장들과 약속한 납기일을 단 하루도 어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서 직원들 월급을 밀려야 할 상황에서도 거래처에 줄 돈은 가장 먼저 챙겼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떠나도 다시 돌아오지만 신뢰는 한 번 떠나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외국 투자자가 나를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 회장, 당신은 담보도 없고 보증도 약합니다. 왜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합니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담보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이름입니다. 내가 한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지킵니다. 그것이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그 거래는 성사되었고 나는 더 큰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러나 부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돈이 따라온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신뢰를 쌓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항상 스스로를 경계했습니다. 아주 작은 거짓말 하나가 거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빠른 이익을 위해 신뢰를 버립니다. 당장의 돈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어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얻은 돈은 반드시 사라지고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반면 부자는 신뢰를 위해 당장의 손해를 감수합니다. 그러나 그 신뢰가 결국 더 큰 이익을 불러옵니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돈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있으면 돈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지금 당신의 이름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 믿음을 느낍니까? 아니면 의심을 느낍니까? 그 대답이 바로 당신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황금 규칙입니다. 이것은 4번째 규칙과 비슷해 보이지만 더 깊은 깨달음입니다. 바로 시간을 지배하는 자만이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기회도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만큼은 결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언제나 시간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삼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시간을 그저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내일 하지, 다음 달에 시작하지 하며 끝없이 미룹니다. 그러나 부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한다. 이것이 부자의 시간 철학입니다. 내가 젊은 시절 건설업에 막 뛰어들었을 때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낮에는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잠잘 시간조차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습니다. 젊음의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쏟아부은 땀과 시간은 훗날 내게 수백, 수천 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단순히 시계의 초침이 아닙니다. 시간은 곧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기회를 잡는 데 있어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좋은 기회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 망설이면 그 즉시 떠난다. 그래서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위험해 보이더라도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즉시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이 울산의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세우게 한 힘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의 노예가 됩니다. 늘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늘 누군가의 시간표에 맞춥니다. 그러나 부자는 시간을 지배합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선택하며 스스로 주도합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시간을 지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빠르게 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다 써버립니다. 그러나 부자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일부터 처리합니다. 나는 늘 하루의 첫 시간을 가장 중요한 일에 썼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시간을 지배하십시오. 시간을 헛되이 쓰는 자는 반드시 가난해지고 시간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오늘을 미루는 순간 내일의 기회는 사라집니다. 오늘을 붙잡는 순간 내일의 성공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10번째 황금 규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배우는 자가 결국 미래를 가진다는 진리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공부라는 것이 결코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공부는 삶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배움은 멈추는 순간 곧 퇴보를 의미합니다. 나는 어린 시절 정규 교육을 오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책을 읽었고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사람에게서 배웠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장사꾼에게서도 항구에서 땀 흘리던 인부에게서도 나는 반드시 배울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배움과는 거리가 멀다. 이제 늙었으니 더 이상 배워서 뭐하나.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반대로 부자는 끊임없이 배우려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멈추지 않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내가 멈춰서 있으면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외로 처음 나갔을 때 언어의 장벽은 정말로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회의에서 외국 사람들이 웃을 때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저 바보처럼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반드시 그들의 말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내 의견을 말하겠다. 그래서 나는 틈만 나면 영어를 배우려 애썼습니다. 발음이 서툴렀고 문법이 틀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나는 결국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오면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에서 뒤처집니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배움을 두려워하고 부자는 배움을 즐깁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결국 두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배우십시오. 그 배움이 쌓여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째 황금 규칙입니다. 그것은 바로 베푸는 자만이 진정한 부자가 된다는 깨달음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돈이란 단순히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낼 때 그 진정한 가치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에게 나눠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부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 아주 작은 일부를 나누면 그것이 돌아와 더 큰 풍요가 된다. 나는 어린 시절 몹시 가난했습니다. 쌀 한 톨을 구하기조차 힘든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나는 남에게 나눠주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게 밥 한 공기가 있으면 그중 절반은 굶주린 이웃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습니다. 오늘의 나눔이 언젠가 반드시 내게 더 큰 것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나중에 사업을 크게 키운 뒤에도 나는 이 원칙을 잊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임직원들의 복지를 챙기고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는 일에 힘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렇게 큰 돈을 쓰십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더 큰 사업을 하시지요. 그러나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쓰는 돈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업이다. 그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베푸는 손길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이유도 결국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기 위함이었습니다. 베푸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부자로 만듭니다. 돈을 움켜쥐면 결국 그 돈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돈을 흘려보내면 반드시 더 큰 강물이 되어 돌아옵니다. 작은 나눔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당신을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존경받는 부자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12번째 황금 규칙. 이것은 앞서 말한 모든 규칙을 꿰뚫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바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평생을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결국 승리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를 갈라놓는 것은 능력도 자본도 운도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나는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은 가난해 장사를 하면서도 무수히 문을 닫아야 했고, 건설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도 좌절은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그만두자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습니다. 포기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는 여기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가난한 사람은 조금만 힘들면 그 자리에 멈춥니다. 실패가 찾아오면 이건 내 운명이 아니다 라며 돌아섭니다. 그러나 부자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10번 넘어져도 11번째 반드시 다시 일어섭니다. 그것이 끈기입니다. 내가 조선소를 세울 때의 일입니다. 울산의 황량한 벌판에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나를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돈을 빌려주던 은행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문을 수십 번 두드려 투자자를 수백 번 찾아갔습니다. 거절은 수없이 받았지만 단 한 번의 승낙을 얻기 위해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울산 조선소는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조선업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끈기의 힘입니다. 실패가 찾아오면 오히려 웃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가는 길이 옳다는 증거입니다. 실패가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끈기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끈기는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하면 내일 다시 시도하고, 내일 실패하면 모레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진짜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과정일 뿐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꿈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순간 모든 가능성은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똑똑해서도 돈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한 걸음, 단 한 걸음만 더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당신의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12가지 황금 규칙의 이야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단 하나라도 마음에 새긴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흘려보내는 자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지배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그저 움켜쥐는 자입니까? 아니면 기꺼이 베푸는 자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포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나아가는 자입니까? 그 대답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한 걸음만 더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12가지 황금 규칙의 이야기는 이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성공 법칙이 아닙니다. 가난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그 위대한 선택은 바로 당신의 마음가짐과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한 사람의 뜨거운 증명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가슴에 가장 깊이 밝힌 단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단 한 가지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래 댓글에 당신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나는 시간을 지배하겠다와 같이 단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서로의 다짐을 보고 함께 응원하며 우리는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당신의 좋아요와 공유는 이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